마약 밀매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기거나 심지어 가슴 부영물 안에 마약을 넣는 시도까지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난감 미스터 포테이토 안에 숨기기도 했고 냉동염소 고기 속에 마약을 감춰 밀반입 하려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약 밀매범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시도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획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걸 된 건데요. 까라 아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밝혀진 마약 밀매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어처구니 없고 믿기 힘들 정도로 멍청했던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위부터 시작합니다. 12위, 학문에서 입으로. 2023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교도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이면서도 거의 믿기 힘든 마약 반입 시도가 실행 직전에 가까스로 저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계획의 중심에는 56세의 아버지 도널드 데니 시녀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의 아들 도널드 데니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마치 범죄 영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교도소 면회 도중 키스를 통해 몰래 헤로인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고 상식 밖의 시도였죠. 처음 이들의 아이디어는 한 여성을 섭외해 주니어의 입에 마약을 넣어 키스로 전달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이 여기까지 몰리자 아버지 시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아들과 키스를 해서 마약을 전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녀는 마약을 주머니나 가방 같은 곳에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헤로인을 자신의 몸 안에 숨기고 교도소를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공항이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마약 밀매범들이 종종 사용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도소 측과 수사당국은 시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불법적인 시도를 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녀가 면회를 위해 교도소에 도착하자 교도관들은 철저한 수색을 실시했고 키스를 통한 전달이 이루어지기 전에 숨겨진 헤로인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계획은 시작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자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도소 안으로 마약을 들여보내기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을 돕기는커녕 도널드 시녀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중대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됐고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주니어 역시 조기 석방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미 길었던 그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11위, 신체 은닉 밀매범. 2023년 카렌 문스는 법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은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조용한 도로에서 발생한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교통접촉 사고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경찰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경미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신체 수색 과정에서 그녀의 코트 안에서 헤로인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수상한 상황이었지만 문스의 불안정한 행동과 과도한 긴장 상태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경험 많은 경찰들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신체 정밀 수색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스는 마약을 숨기기 위해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코트에서 발견된 헤로인 외에도 그녀의 몸 안에서는 무려 54개의 헤로인 봉지가 추가로 발견됐고 처방약 여러 조 종류와 현금 512달러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약을 숨기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위험한 수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소량 소지가 아니었습니다. 압수된 양은 그녀가 더 큰 마약 유통망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헤로인만 해도 무게가 50kg이 넘었고 문스는 유통 목적 소지 혐의로 연방 차원의 중범죄 기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는 매우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보였던 일이 순식간에 대규모 마약 압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벼운 사고로 몇 군데 타박상만 입고 끝났어야 할 상황에서 문스는 인생을 뒤흔들 중대한 범죄 혐의를 떠안게 된 겁니다. 마약을 몸 안에 숨기면 들키지 않을 거라는 그녀의 판단은 결국 치명적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사고 처리 대신 수년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마약 밀매 혐의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10위.
가짜 당근 속 담배. 마약과 밀수 범죄자들은 국경을 넘기 위해 언제나 기상천외하고 기묘한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역사상 가장 황당한 사례 중 하나는 2013년 루마니아 국경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 트럭이 세관검사대에 도착했는데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당근 화물을 운송 중이라고 신고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들은 곧 두 가지 심상치 않은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우선 운전자의 태도가 지나치게 긴장돼 있었고 해당 트럭이 출발한 지역이 밀수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세관원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트럭에 실린 당근 중 상당수가 실제 당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들은 주황색 파라핀으로 만들어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가짜 당근이었습니다. 이 가짜 당근들은 속이 비어 있었고 안에는 잘게 썬 담배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밀수범들은 실제 당근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하게 이 가짜 채소들을 제작했고 진짜 당근 사이에 섞어 놓아 검사를 속이려 했습니다. 각각의 가짜 당근은 모양, 색감, 질감까지 실제 당근과 거의 똑같았고 정밀 검사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조사 결과 트럭에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불법 담배가 이 가짜 당근들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밀수 작전은 단순한 즉흥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당근 하나하나가 실제 농산물과 비슷한 무게를 갖도록 설계됐고 화물칸 내부의 적재 방식까지도 일반적인 신선 농산물 운송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한 수법이라 해도 루마니아 세관원들의 날카로운 감각까지 속이진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경험과 밀수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결국 이 이상한 화물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집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이나 장비보다도 사람의 직감과 세심한 관찰력, 그리고 오래된 수사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9위. 정당화할 수 없는 밀수. 마약 밀매범들은 보안을 속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괴한 수법도 있습니다. 2016년에 발생한 한 사건은 범죄자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미 세관국경 보호국 요원들이 평소처럼 국제 우편물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케냐에서 발송돼 뉴저지의 한 주소로 향하던 소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였고 안에는 십자가 모양의 종교 물품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의심을 살 만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상보다 유난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황동은 무게감이 있는 금속이긴 하지만 그 물건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직감을 믿고 물품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요원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 내부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종교 물품이라면 있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요원들은 십자가에 구멍을 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흰색 가루였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 결과 이 가루는 강한 중독성을 가진 위험한 마약, 헤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에 숨겨진 양은 거리 시세로 약 5만 달러에 달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건 밀수 방식 자체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의도적으로 신성한 종교 상징물을 이용했습니다. 보안위원들이 종교 물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의심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약 밀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종교적 상징을 악용한 냉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헤로인 밀매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범죄자들은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8위. 드론을 이용한 밀수. 드론의 등장은 마약 밀매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국경 근처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불법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밀수범들이 사람을 직접 이동시키거나 차량에 은닉 공간을 만들거나 심지어 지하 터널을 파는 위험한 방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드론이 국경 위를 날아가 보안을 우회하고 목적지까지 마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겉보기에는 거의 탐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이죠. 이 새로운 밀수 방식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1월에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 젊은 남성이 드론을 이용해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3파운드, 약 6k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범죄 트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드론을 이용한 마약 밀수로 5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일부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에 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면 마약 탐지견, 엑스레이 스캐너, 인적검사 같은 기존의 국경보안 수단을 손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성능 드론은 한 번에 10에서 20파운드, 약 4.5kg에서 9kg에 달하는 마약을 운반할 수 있고 장거리 비행은 물론 GPS를 이용해 자동 비행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 카르텔들은 배터리 성능을 강화하고 적재 용량을 늘리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복잡하게 설정하는 등 드론을 지속적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밀수범들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드론 외부를 특수 소재로 감싸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야간에만 드론을 운용해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역시 최첨단 대응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호 교란 장비, 그물 발사 드론, 심지어 드론을 요격하도록 훈련된 맹금류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수천 대의 밀수 드론이 압수됐고 이와 함께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불법 마약도 적발됐습니다. 드론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밀수범과 수사기관 사이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7위. 가슴 보형물을 이용한 밀수. 201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마약 밀수 시도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숙련된 공항 보안 요원들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콜롬비아 국적 여성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겉보기에는 여느 여행객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옷 아래로 보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수술 흉터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항 당국은 그녀를 별도로 분리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가슴 보형물 안에는 실리콘이 아니라 순도 높은 코카인 약 1kg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마약의 가치는 암시장 기준으로 약 1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만약 코카인이 조금이라도 혈관으로 새어 들어갔다면 몇 분 안에 치명적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전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액의 보수를 약속한 마약 카르텔의 제안에 끌려 이 치명적인 계획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은 스페인에 도착한 뒤 수술을 통해 보형물 속 마약을 제거하고 이후 유럽 전역으로 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수사당국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세관 대변인 한스 위르겐 슈미트는 수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법은 단순히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심각한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정식 의료시설이 아닌 불법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기준이 무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조악한 수술은 치명적인 감염이나 내부장기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력한 마약 카르텔이 얼마나 잔혹하게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범죄,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몰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6위. 연료탱크 속 정교한 은닉. 2011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이루어진 한 번의 평범한 검문이 순식간에 충격적인 밀수 사건으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밀수범들의 치밀함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의 날카로운 직감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사례였습니다. 모든 일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밴 한 대를 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운전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었고 차량 자체도 일반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국경요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범죄의 단서는 대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요원들의 눈에 띈 건 연료 탱크였습니다. 크기가 미묘하게 정상보다 커 보였던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이건 분명 이상 신호였습니다. 요원들은 직감을 믿고 차량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연료 탱크는 내부가 개조돼 있었고 안쪽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용접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했고 외관상으로는 일반 차량과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한 사람은 단순히 무모한 범죄자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세운 조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공간을 열자 진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에는 마리화나가 담긴 꾸러미 80개가 빼곡하게 들어있었고 총 무게는 약 75kg에 달했습니다. 마약이 연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 꾸러미는 두꺼운 플라스틱과 산업용 테이프로 여러 겹 밀봉돼 있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밀수 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차량 개조의 정밀함과 포장 방식의 치밀함을 보면
이 사건이 소규모 개인 범죄가 아니라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조직의 소행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마약 카르텔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며 숨겨진 공간, 고급 용접 기술, 심지어 첨단 전자 장비까지 활용해 국경 보안을 뚫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밀수범들의 계산이 국경 요원들의 예리한 관찰력과 직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위, 미스터 포테이토. 2007년 호주 세관 당국은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기묘한 밀수 시도를 적발했습니다. 사건은 7월 시드니 국제우편센터에서 진행된 정기소포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발송된 한 소포가 검사 대상에 올랐는데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소포 안에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장난감, 미스터 포테이토가 들어있었습니다. 얼굴과 팔다리를 자유롭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누구나 아는 그 장난감 말이죠. 하지만 세관 직원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난감이 정상보다 눈에 띄게 무거웠던 겁니다. 의심을 품은 직원들은 미스터 포테이토의 뒷면을 열어봤고 그 안에서 단순한 플라스틱 부품이 아닌 전혀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에 숨겨진 공간에는 밀봉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엑스터시 알약 약 100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전체 무게는 약 293g으로 시가로는 약 29,000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발송물에 들어있던 또 다른 장난감, 액션맨 피규어 역시 수상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장난감 안에는 약 50g의 코카인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약이 숨겨진 두 개의 장난감은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같은 우편 사서함 번호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본 당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책 속을 판에 숨긴 마약, 커피 봉지 안에 감춘 마약, 심지어 사탕처럼 위장한 마약까지 온갖 수법을 봐왔지만 이 방식은 유독 이례적이었습니다. 호주 우편 세관 책임자였던 카렌 윌리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한 은닉 방식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수범들이 아무리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떠올려도 세관 직원들은 그런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당시 호주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엄격한 마약 반입 법률을 적용하고 있었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들어오는 엑스터시와 코카인 밀수가 급증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장난감을 실제로 받으려 했던 인물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밀수의 배후에 있던 인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위장된 결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불법 마약뿐이었습니다. 4위, 수박 속에 숨긴 마약. 2023년 마약 밀매범들은 최근 역사상 가장 기괴하면서도 대담한 밀수 시도 중 하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불법 마약 수천 파운드를 속이 비워진 수박 안에 숨겨 국경을 넘기려 했습니다. 사건은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졌고 밀수범들은 정교하게 위장된 화물이 세관 요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수박들은 평범한 농산물 화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박 하나하나 안에는 수백 개의 마약 꾸러미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채 들어있었습니다. 밀수범들은 이 속임수를 완성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각 수박은 내부를 완전히 파낸 뒤 마약을 채워 넣었고 다시 자연스럽게 봉합해 외형상으로는 멀쩡한 수박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무게와 질감까지 실제 수박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간단한 육안 검사로는 이상을 느끼기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밀수범들이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가 보유한 첨단 기술과 오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요원들의 날카로운 직감이었습니다. 국경에서 이 화물은 엑스레이 스캔 장비와 마약 탐지견을 동원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수박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박을 실제로 잘라 열어보자 안에서는 무려 400개가 넘는 마약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압수된 마약의 총가치는 암시장 기준으로 약 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마약 카르텔들은 수년에 걸쳐 가구, 자동차 타이어, 종교 조형물, 아보카도 상자,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나나 속까지 활용하며 밀수 수법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법이 아무리 교묘해져도 법 집행기관 역시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경요원들은 광섬유 탐침 장비, 열화상 카메라, 지면 감지 센서 같은 첨단 장비뿐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탐지견들은 밀폐된 용기 안에 있거나 커피나 후추 같은 강한 냄새로 위장된 마약까지도 정확히 찾아냅니다. 3위, 마약 밀수 잠수정. 9월 미국 해안경비대와 콜롬비아 당국은 범죄 영화 예고편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길이 약 12m에 달하는 이른바 나르코 잠수정 한 척이 포착된 겁니다. 이 잠수정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량의 마약을 들키지 않고 운반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수면 바로 아래를 항해하는 반잠수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고 레이더와 소나 탐지를 거의 피할 수 있을 만큼 은밀했습니다. 당국은 즉각 작전에 돌입했고 마침내 내부에 진입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에는 코카인 약 12,000파운드, 약 5,400kg이 실려 있었습니다. 암시장 가치로는 무려 1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잠수정에 타고 있던 콜롬비아 국적 밀수범 4명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고 마약 밀매와 공모 혐의를 포함한 중대한 연방범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남미 지역의 마약 카르텔들은 수년간 밀수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고 이 나르코 잠수정들은 그들의 핵심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이 잠수정들은 정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조선소에서 제작되며 가볍고 튼튼한 첨단 유리 섬유 소재로 만들어져 탐지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일부 잠수정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도 수면 위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정교합니다. 같은 해 후반, 해안경비대는 더 큰 규모의 밀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카인 약 17만 7천 파운드, 약 8만 킬로그램이 실린 또 다른 나르코 잠수정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압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해 말까지 당국은 총 14척의 마약 밀수자 잠수정을 차단했고 압수된 마약의 총량은 약 3만 9천 파운드, 약 1만 7,700kg에 달했습니다. 이 마약들의 가치는 5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일부 잠수정은 탐지될 경우 스스로 침몰하도록 설계돼 있어 증거를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완전 잠수형으로 제작돼 군사용 잠수함에 가까운 성능을 가진 모델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해상 밀수 작전을 차단하는 일은 현재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기관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마약단속국, 연방수사국, 해안경비대 같은 기관들은 기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공 레이더, 적외선 센서, 해상 감시 드론, 심지어 수중 드론까지 동원해 이 잠수정들을 추적하고 바다로 사라지기 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2위, 국경 장벽에 걸린 지프. 2012년, 2명의 밀수범은 자신들이 아주 기발한 한 수를 떠올렸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기 위해 국경 장벽을 아예 차량으로 뛰어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용한 차량은 지프 체로키였고 높이 약 14피트, 약 4.2m에 달하는 국경 장벽을 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금속 경사로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역은 애리조나주의 임페리얼 샌드 듄스 인근으로 밀수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계산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지프가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 장벽 위로 도약하는 순간 차량은 그대로 장벽 위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설픈 스턴트 장면처럼 앞바퀴는 미국 쪽으로 허공에 떠 있고 뒷바퀴는 멕시코 쪽 땅에 간신히 닿아 있는 기묘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순간 밀수범들도 상황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이들은 차량을 빼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지프와 화물을 그대로 남겨둔 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지프는 국경 장벽 위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 안에는 포장된 마리화나 약 200파운드, 약 90kg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장면은 곧바로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퍼졌고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에 비유했고 일부는 밀수범들이 지프를 투석기처럼 사용하려 했던 게 아니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차량 무게와 화물의 무게를 조금만 계산했어도 이런 계획이 애초에 불가능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발하다고 믿었던 이 밀수 작전은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지프는 견인 차량을 이용해 철거됐고 비록 용의자들은 그날 밤 도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들의 어이없는 시도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1위,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믿은 여행 가방. 영국 출신의 20살 청년 헨리 올드는 최근 기억에 남을 만큼 가장 순진하고 무모한 마약 밀수 시도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과연 이걸 시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향하는 항공편을 이용했고 공항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내 반입 가방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옷 몇 벌이 들어있었을 뿐 전혀 수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탁 수화물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요원들은 무려 대마초 약 12kg을 발견했습니다. 암시장 기준으로 가치는 약 11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밀 공간도 없었고 진공 포장도 아니었으며 냄새를 가리기 위한 탈취제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검색 장비와 마약 탐지견, 그리고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공항 보안 요원들 앞에서 그는 마치 잡아주세요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올드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고
영국 국가범죄수사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답하며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미 많은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행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스페인을 여러 차례 오갔고 런던 루턴, 에든버러, 프레스트윅, 버밍엄, 브리스틀 같은 영국 주요 공항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마약 운반책의 이동 패턴이었습니다. 결국 올드는 마약 밀수 혐의를 인정했고 에든버러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범죄수사팀의 책임자 존 맥가하는 올든의 시도가 대담하면서도 무모했다며 그가 스코틀랜드에 대량의 불법 마약을 퍼뜨리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올든이 혼자 움직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대한 마약 밀매 조직의 말단 운반책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현재도 그 배후 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들 가운데 가장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마약 밀수 시도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